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 온갖 제일 멋싼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네, 어제 증시는 너무 좋았죠.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들로 내가 내용을 총망라를 했으니까요. 바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순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포티넷은 이제 사이버 보안 쪽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좀 5위에 다이아몬드 100 에너지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다이아몬드 100 에너지는 좀 티커를 종목 코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빵인데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오늘은 2위에 있는 엔비디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근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트는요,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죠. SOXX의 차트인데요. 어제 5%가 넘게 올라서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계산을 대충 좀 해보니까 올해 SOXX의 상승률이 약 40%가 넘어가더라고요. S&P 500 지수가 올해 25% 정도 좀 상승을 했었으니까 가뿐히 넘은 수치긴 한데 S&P 500도 지수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OXX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의 성장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OXX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이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을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탑10 종목들의 비중이 약 58%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42%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탑10 종목에 좀 비중이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 중에서도 점유율 10%가 넘어가면서 1위를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이라든가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자일링스 이런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종목들 전부 다 순달람에서도 언급을 몇 번 했던 종목들이지만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SOXX의 상승률도 그만큼 높은 것이겠네요. 이렇게 반도체 쪽이 어제 높은 상승을 보였던 것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10월 매출 성장 자료가 발표됐던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무려 작년 10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연간 기준으로 24%라는 아주 놀라운 수치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이것만 영문 기사만 갖고 오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 차트는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을 추이로 그려낸 그래프입니다. 파란 선은 매출액 그 자체를 뜻하고요. 빨간색 선은 매월의 매출액이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연간으로 많이 늘었느냐를 뜻합니다. 파란색 선보다는 빨간색 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승 그 자체보다는, 매출액 그 자체보다는 상승 속도가 올라와줘야 시장은 주목을 하기 때문이죠. 이게 원래 시장의 습성이기도 하고, 시장은 원래 좀 빠르고 좀 교활을 한 습성이 있잖아요. 중요한 점은요,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종의 사이클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초반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도 한번 크게 꺾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0년부터의 이제 상승 사이클을 저희가 잘 올라타서 좀 잘 가고 있는데, 좀 크게 보시면 좀 최근에 약간 꺾이신 게 보이시죠? 그래서 혹시 이번에 다시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락 사이클이 보통 2년 안짝으로 진행이 됐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투자자들이 겁을 지레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특히 몇 달 전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바로 메타버스죠. 근데 이 메타버스가 뭡니까? 사실 저도 메타버스가 뭔지 좀 회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다 있던 기술을 다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부 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메타버스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답을 들어보면, 야, 소셜 네트워크도 메타버스야, 게임도 메타버스야, VR도 메타버스야. VR이 2016년, 2015년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었던 개념을 메타버스라는 이제 개념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새로운 개념이냐 말하는 게 저는 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좋은 영상을 보고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스마트 머니 채널에서 어제 방송된 라이브 방송인데요. 네, 그 애니펜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연 앵커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사회를 너무 깔끔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영상은 정말 강추니까요. 네,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일종의 특정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개념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되는 과정,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그 변환 속도가 폭발하기 직전의 특이점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이점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가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좀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 즉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G 이상의 통신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또 VR이라든가 신규적인 하드웨어가 또 필요하게 될 거고요. 고성능 노트북도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AI 연산도 좀 올라와줘야 가상현실 안에서의 몰입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라는 거고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인프라가 반도체라는 걸 절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다시 보면요. 어떠신가요? 하락 사이클이 이번에도 길게 좀 2년 넘게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상승 속도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보다요.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에 투자되는 금액이 엄청날 거고요. 이는 곧 반도체 수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역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인데요. 역시 지역별로 보더라도 아메리카, 미국 반도체가 매출 상승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아시아가 낮은 게 조금 안타까웠었습니다. 어쨌든 참 이래서 미국 하나 봅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반도체 산업협회의 협회장이 내년에도 반도체 판매량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시장을 굉장히 좀 낙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오늘 엔비디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요, 글로벌 그래픽카드 분기 매출 추이입니다. 어제 발표가 된 수치고요. 그래픽카드 매출이 지난 3분기에 3년 만에 최고치를 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약 1,300만 개 정도가 GPU가 팔렸다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팔았느냐? 엔비디아가 AMD를 압도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초록색이고 AMD가 빨간색인데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최근 판매량은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죠.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 분기. 근데 AMD는 2019년부터 꽤 정체 상황인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술력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두 회사가 생산에 있어서 다른 점이 명확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둘 다 반도체를 설계만을 담당하고 생산은 위탁해서 다른 데 맡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만들고 엔비디아의 칩은 AMD의 칩은 TSMC 파운드리에서 만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TSMC가 좀 아무래도 파운드리 1등 기업이고 애플과의 이제 물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TSMC에 대한 주문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오니까 TSMC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AMD가 계속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도 못 만드는 겁니다. 한편 삼성 쪽은 좀 이제 비교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엔비디아는 내년 중순쯤이면 GPU 부족 사태가 시장에서 해결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강점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른쪽 기사를 보시면요. 아직은 추측성 기사인 것 같긴 하지만 처음으로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본인들의 CPU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기 마이트 보이시죠? 아직은 가능성이 50% 이하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어요. 한편 이제 AMD가 이제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고효율 CPU라고 하는데 만약 AMD가 이제 삼성전자와 손을 잡기라도 한다면 한국 증시에도 관련 주식들의 큰 반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 좀 좋은 상승 기폭제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S&P만큼 네, 코스피라든가 코스닥도 조금 유감없이 상승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인데요. 네, 하락 종목들에 대한 내용은 네,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원래 오늘은 또 테슬라 얘기를 조금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테슬라에 대한 내용은 내일로 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네, 시청 고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네, 순달람은 내일 테슬라와 함께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